샘플링을 안 하고 판매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카테고리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 한 3,000원짜리를 만원 초중반대에 팔고 있으니까 싸구려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마감도 개판이고 이 상태로 쿠팡에 반품합니다. 저였으면 판매량과 수익의 인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그만 디테일한 포인트들만 살려줘도 낮은 환불률 그리고 좋은 평점을 만들어낸다. 못해도 5억 이상은 썼을 거예요. 쿠팡에서. 광고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돈 벌게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건 잘해요. 어쨌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중국에서 샘플이 도착을 막 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영상에서 이제 샘플 주문, 어떤 기준으로 저는 샘플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지, 분명히 문제 있는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 확인하면서 똑같은 것들을 제가 여러 개 많이 시켰거든요. 가격과 일단 품질이 과연 비례하는지, 똑같은 사진인 제품들을 시켰는데 과연 퀄리티가 진짜 어떻게 다른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제가 상품을 선정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자. 자, 일수는 정확히 안 세봤는데 여러 가지 물건을 한 번에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중국 배대지에 오는 기간들이 다 달랐어서 이 수십 가지 물건이 한 번에 모이는데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주문한 시점부터 제가 지금 사무실까지 받는 거는 3, 4일 정도니까 아마 한 2주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포장지를 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다 뜯어보면 이제 물건이 막 여기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어느 판매자인지 몰라요. 그때 가면. 그때는 이 운송장 번호로 나중에 1688에 들어가서 매칭을 해서 이 상품은 이 판매자 거에 이 가격대에 이 물건이었구나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봉투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내 물건인데 내가 확인 안 하고 판다? 내 음식인데 내가 간을 안 보고 판다?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돈 벌 수는 있어요. 사실 네, 돈 버는 거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래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관심은 해줘야 하고, 상품이 내 자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내 밥줄인데 그렇게 막무가내로 파는 거는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시킨 것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카테고리인지? 일단 지금 거의 대부분은 이제 패션 잡화라는 큰 카테고리고요. 일단 1번으로 이 카테고리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그 썸네일 규정 변경이 좀 됐어요. 약간은 그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카테고리가 일단 1번 패션 잡화예요. 원래는 반품률이 많아요. 그래서 추천을 안 했는데 이번에 로켓크로스 세이버라는 상품이 출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반품비 무제한 무료입니다. 물론 월 99,000원을 지금 받고 있는데 하루에 3,000원 꼴이죠. 그거 하나 내면 계정에 있는 모든 상품의 반품비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품질을 강조하는 이유가 품질이 괜찮고 사이즈도 실제로 올린 사이즈와 이 사이즈가 매칭만 된다면 반품 확률이 엄청나게 낮아질 거고, 또 반품 교환을 하더라도 그 비용을 쿠팡이 부담해 주니까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카테고리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패션 잡화 쪽으로 선택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너무 많네 이거. 분리만 하루 왼종일이. 저기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요거는 지금 컴퓨터 의자입니다. 요거는 가구 쪽 이제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되게 작게 나오네요. 조립식이에요. 딱 보면 이제 벌써 문제가 생기죠. 1번은 와, 박스가 이제 이렇게 왔어요. 이러면 이거는 박스를 무조건 개선을 해야겠구나. 또는 이렇게 오면은 고객한테 이렇게 간다는 건데 가구들이 이런 식으로 와요. 이렇게 보면 다 뜯어져 있죠. 이제 이러면 쿠팡에서 입고도 안 받아주고요.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 이런 물건이 오면 이거 사고 싶을까요? 이거 저는 뜯어보지도 않고 반품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개선을 하면 돼요. 바꿀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상품의 퀄리티가 어떤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괜찮으면 이걸 바꾸는 건 일도 아니고 이건 보완하면 되니까 이따가 한번 이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속옷이 나가도 괜찮으려나? 또 변태라는 거 아니야? 괜찮겠죠? 촉감의 상태를 봐요. 일단은 처음으로 봤을 때 피디님 한번 이렇게 보셨을 때 뭔 좀 차이가 보이세요 혹시? 잘 모르시겠죠? 좀 더 커 보이는. 이게 웃긴 게, 그러니까 사이즈 차이 같다고 하셨잖아요. 얘도 라지고 얘도 라지고요, 얘도 라지고요, 얘도 라지예요. 일부러 같은 사이즈를 시킨 겁니다. 얘가 뭔가 조금 더 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약간은 사이즈가 다르구나. 근데 이러면 이제 고객이 야 이게 껴봤는데 이건 라지가 아닌데 하고 이제 교환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사이즈도 이따 측정을 해볼 거고, 지금 얘를 딱 만져보면요, 얘는 되게 딱 보시기도 그렇지만 단단해요. 이 패드가 좀 두꺼운 것 같아요. 딱 모양이 딱 잡혀있는. 얘네들은 보시면 되게 흐물흐물하죠, 그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단한 게 무조건 또 좋냐?
흐물한 게 좋냐, 이거는 이따가 경쟁사의 사실 리뷰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모르니까 이걸 여성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따 친구 또는 뭐 지인, 여자인 친구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이게 이런 이 상품과 이 상품이 있는데 이런 흐물흐물한 건 어떨 때 쓰는 거고, 이런 각이 잡힌 건 어떨 때 써? 너는 뭐, 아니면 뭐가 더 좋아? 라고 해서 제가 그때 특강 때도 얘기한 게, 모르면 지인 5명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 방법을 이따 사용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다 이렇게 짱짱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이 짱짱한 게 좋은 것과 짱짱하지 않은 게 좋은 점을 찾아서 뭘로 런칭을 할까를 이제 여기서 정하는 거죠, 사실은. 나는 예를 들면 힘이 있고 좀 단단한 상품을 원했는데 이런 게 와버리면 이제 다시 물건을 또 소싱을 해야 한다든지, 샘플링을 안 하면 그냥 이런 물건을 그냥 판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는 뭐 가슴을 잘 잡아준다, 단단하다라고 다 말해 놓을 거지만 실제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팔리더라도 반품이 많이 들어올 거고 결국 그 상품은 망한다.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경쟁사 상품 비교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지금 경쟁사 상품을 아직 죄송하지만 주문은 못 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봤던 1등에서 5등 경쟁사 상품을 시켜보면 또 답이 나옵니다. 그 상품들을 시켰는데 대부분 이런 단단한 소재를 쓰고 있고 상품 리뷰들이 이래서 만족을 한다 라고 하면 이 상품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요. 반대로 이런 것들이 단단하지 않아서 오히려 착용감이 좋았다, 편했다, 가볍다 라는 내용과 리뷰가 많고 경쟁사의 상품들도 이렇다고 하면 이 상품을 택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기준을 세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때 제가 특강에서 얘기했던 상품, 이불 정리함, 그것도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되게 힘이 없네. 메가리가 없는 박스가 왔는데, 그럼 이제 사진을 한번 보자. 거의 뭐 장바구니 느낌이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샘플을 해야 한다, 요 사진이었거든요. 야, 저 상품과 이 상품이 동일한 판매자가 보낸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샘플링을 안 하고 판매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진은 아마 저 사진을 사용할 겁니다. 저 썸네일과 저 상세 페이지를. 그럼 반대로 내가 고객이 되어서 저 사진을 보고 물건을 구매했는데 이런 상품이 왔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쓰실 건가요? 반품비가 무료니까 당연히 반품할 거고요. 팔리고 나면 반품률이 50%가 넘어갑니다. 이런 상품. 실제로 상위 판매자를 보고 제가 저걸 소싱한 건데, 별점에 납품을 한번 볼 때는 얇고 약한 천재질. 당연히 지금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사진과 보면은 너무 다르잖아요. 아무리 물건을 꽉 넣었다고 한들. 그래서 이거는 저 상품을 그대로 팔 거면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를 사실 이거는 좀 기만하는 행위다. 이거를 솔직하게 가자. 1번. 2번, 그래도 약간 이렇게 탄탄한 거를 팔고 싶으면 이런 소재를 찾는다. 물론 근데 가격이 비싸지. 부피도 커질 거란 말이죠. 사실 판매가 지금 되고 있는 거는 확인을 했으니 각은 나오긴 하네. 오케이. 근데 뭐 보관만 하면 되니까 이거를 그냥 상세 페이지 상단에 고지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진과 사실은 좀 상의해서 전 좀 당황을 했는데, 이거 상세 페이지 상단에 미리 그러면 고지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상품은 이렇게 해서 압축돼서 배송이 되고 제품을 담았을 때, 이불을 꽉 채웠을 때 이런 형태입니다. 그 전에는 흐물거리는 거는 당연한 거다 라고 뭐 포장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이 상품을 팔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팔아볼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기만하는 거는 좀 그렇고, 고지를 하고 판매한다면 뭐 또 문제 없지 않을까. 크게 얘가 원가가 워낙 싸고, 저 아까 판매자가 사실 엄청나게 잘 팔고 있거든요. 한 3,000원짜리를 만원 초중반대에 팔고 있으니까, 보면 또 부피도 굉장히 작죠. 사실 굉장히 작아서 수백 개를 갖고 오더라도 부피 자체도 얼마 안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문제가 있었던 건 너무 힘이 없어서였잖아요. 처음에 사진과 달라서. 여기에다 멘트라도 하나 적어주는 거예요. 고객님, 저희 상품은 처음에 개봉을 했을 때 흐물거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정상 제품입니다. 다만 이불과 어떤 수납할 것들을 채워놓게 되면 형태가 잡히게 되고 보관이 용이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지를 해주는 거죠. 사실 고지를 하고 판매하는 거는 기만이 아닌 거고. 근데 그런 말 없이 그냥 띡 이렇게만 가면 당황할 수 있잖아. 그렇게 친절하게 고지를 하면 반품률도 좀 줄어들. 아무래도 줍니다. 그렇게 고지를 하게 되면 실망을 하려다가도 그래도 이 판매자가 설명을 해놨네, 알고 뜯어보는 거랑 모르고 뜯어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디테일한 포인트들만 살려줘도 소비자는 충분히 감동받을 수 있고, 그 감동이 낮은 환불률 그리고 좋은 평점을 만들어낸다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사실 지금 약간 신템이긴 해요. 여름이 좀 지나가고 여름이 오고 있죠. 이제 와서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요거는 이제 여자분들 끝나시라고, 남자 그냥 무지 반팔티 같은 느낌인가 봐요. 이너용으로 약간 뭐 가디건 안에 입는다든지 간단하게 입는 용인데, 한번 요거는 사이즈별로 시켜봤구나. 약간 얘는 좀 메리아스 같네. 그러면 이렇게 포장부터도 좀 다르죠. 사실 약간 느낌도 좀 다르고, 그냥 딱 봐도 뭐가 더 그래도 나아 보이세요?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포장이 그죠? 네. 뭔가 그림이 있고 여기서 이제 내 브랜드 로고 뭐 요런 글귀 중국어 없애고 이 정도 작업만 들어가면 스몰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사실. 물론 여기다가도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왠지 얘가 좀 더 그래도 있어 보이죠? 다른 판매자의 건데 보면 다르죠. 이 보시면 여기 두께감도 지금 다르고 똑같은 지금 라지 사이즈를 핀 건데 사이즈가 이렇게 다릅니다. 보이죠? 되게 얘가 훨씬 더 작아 보여요. 폭은 비슷하네요. 오히려 길이감이랑 이런 디테일들 여기 있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실밥 마감들, 얘가 퀄리티 자체는 좀 더 단단해 보이고 두꺼워 보여요. 여긴 좀 얇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게 좀 가볍고 얇아 보이니까 이걸 팔래가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위에 내가 어떤 판매자들을 타겟으로 이 상품을 소싱했는가, 제가 이 상품을 어떻게 팔지, 얼마에 팔지, 어떤 상품을 팔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타사 상품들을 쫙 깔아보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1, 2, 3등이 다 이렇게 얇고 가벼운 것들을 위주로 판매해요. 리뷰를 봤더니 이래서 좋다 이런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건 두꺼워서 불편하고 이런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상위 판매자들을 비슷하게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미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들이 이미 상위로 잘 팔고 있다는 거는 소비자들이 그런 상품을 원한다는 거거든요. 이미 사실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리뷰나 데이터들을 보면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 최대한 그들을 따라가려고 한다. 만약에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럼 이거에 대한 장점을 내가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 로 가야 되는 거죠. 마감도 보고, 특히나 의류 같은 거는 실밥 이런 거 마감들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판매를 확정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집에 가서 세탁기 돌립니다. 돌려서 얼마나 사실 또 주냐도 한번 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칩니다. 색깔이 다르네. 디테일이 좀씩 다르죠. 얘도 이제 다 비슷하게 보면 사실 생겼죠.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이 의류 같은 거는 이 재질이 엄청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냥 쓱 일단 만져봅니다. 만졌을 때부터 아닌 건 있어요. 가끔 보면은 다 빛에 무리는 한 것 같아요. 빳빳, 얘는 좀 빳빳하고 얘는 좀 잘 늘어나고, 얘는 훨씬 더 잘 늘어나네. 딱 보이죠 그냥 이미. 여기서부터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고, 얘는 색깔도 좀 달라요 보면. 그러면 이제 신축성의 차이도 지금 있는 거고, 색감의 차이는 사실 크게 다르진 않지만 얘 같은 경우에 유독 밝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어쨌든 이제 이것만 보고는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결국은 사람들이 신축성이 있는 소재를 좋아하느냐를 보면 되는 거고, 거기서 일단 아닌 것들을 탈락시키고 그 다음에 신축성 있는 것들을 모아서 그 둘의 품질이 같으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싼 걸로 가면 되는 거고요. 품질이 약간 마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다 그러면 또 상위 상품들과 비교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또한도 일단은 끝나시를 잘 파는 판매자 한 3명에서 5명 정도 거의 상품을 쭉 사서 그 상품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상품의 공통점 중에서 내 샘플과 일치하는 것들을 뽑아서 최종적으로 그 상품으로 결정을 한다가 이제 샘플을 보고 확정 짓는 저의 방법입니다. 방금 얘기하신 게 저번 주에 얘기하신 거랑 똑같은. 맞아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막 결정은 안 되겠네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경쟁사 상품을 사실 좀 시켰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쳤고, 그걸 갖고 오게 되면 거기서 최종적인 선택을 거의 하게는 되죠. 결론은 이겁니다. 샘플을 1번 시키면 1번 포장 상태를 확인한다. 간단하게 확인한다. 내가 바꿀 건지 이대로 갈 건지 조금을 수정할 건지. 예를 들면 아까 여기도 이미 한국에서 이런 애들은 누군가한테 납품을 하나 봐요. 왜냐면 중국에서 시켰는데 한국말이 써 있잖아요. 그쵸? 이러면 여기서도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얘는 한국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구나. 이 멘트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한국에서 팔린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요거는 뭐 괜찮다 하면 놔두고, 여기만 그냥 이 중국어만 없애고 내 브랜드를 넣어야겠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저도 반대로 포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렇게 샘플 하나만 샀는데도 신경을 쓰는 판매자들은 아무래도 상품 퀄리티가 저는 다른 상품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률상. 두 번째로는 이제 패션 잡화의 경우에는 해당 사이즈와 실제 상품의 사이즈가 일치하는지, 라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미디움만한 사이즈가 오진 않았는지, 내가 착용을 해보던가 지인 또는 가족들에게 테스트를 한다. 사이즈와 상품 퀄리티가 일치하는지 본다. 그런 걸 볼 수 있고, 패션 잡화가 아닌 경우에는 반대로 또 내가 주문한 상품의 사진과 실제 상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퀄리티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마감, 패션 잡화로 치면은 봉제나 이런 마감이 될 수 있고,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어쨌든 조금 흠집은 없는지 또는 퀄리티가 괜찮은지, 사실 그거는 어떠한 기준이 없어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 상품의 품질이 이건 아니다, 아니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느낌은 받거든요 보통. 이건 아닌데
아닌데 싶은 것들은 걸른다. 세 번째는 경쟁사의 상품을 시켜서 그 상품들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잘 팔리는 이유와 불만적인 요소들을 간단하게 확인한 후 내가 시킨 샘플과 대입해본다. 그 중에서 가장 교집합이 많고 부합하는 제품을 선정한다. 두세 개로 압축해서 마지막은 가격을 비교를 통해서 품질이 같다면 가격이 싼 걸 택하고 품질이 다르다면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해서 어떤 걸로 선택할지 내가 판단한다. 그때는 정도가 압축인 것 같아. 이미 샘플을 시킬 때 사실 가격적인 부분은 가능한 가격대로 시켰을 거니까 사실 조금 더 싸고 적당한 품질 또는 같은 품질로 갈 것이냐, 조금 비싸더라도 약간 고품질 또는 이 상품으로 갈 것이냐는 이제 대표님들의 선택이다 사실은. 근데 보통은 상위 판매자들과 비슷한 컨디션이면 런칭하는데 문제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좋은 품질이라면 약간 비싼 게 나을 수 있다. 여기서 샘플 선택이 사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죠. 물론 시킨 상품들이 진짜 다 별로이거나 극악적인 확률로. 그래서 이제 샘플을 좀 다양하게 많이 시키라는 이유가 여기서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과정을 또 거치면 또 2주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는 일단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본품 발주가 들어가게 되는데, 본품 발주하기 전에 하면 좋은 것들, 예를 들면 아까 어차피 나는 이 상품이 지금 너무 괜찮고 이미 상위 판매자들과 비교도 끝났고 어떻게 팔지에 대한 판매 구상도 끝났으면 본품만 잘 오면 되잖아요. 근데 본품을 한두 개 시킬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간단한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해서 갖고 오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1번은 포장에 관해서 이 판매자로 정했다. 예를 들면 바로 채팅하는 거죠. 나 샘플 받아봤는데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단점은 중국어를 내 브랜드 로고로 넣고 싶어. 이걸 바꾸는데 얼마나 걸릴까? 바꾸지 않고 내가 1000개를 주문하는 것과 바꿨을 때 1000개 주문하는 게 얼마나 걸려? 를 물어보는 거죠. 통상 바꾸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예를 들면 뭐 3일밖에 안 걸려 라고 하면 저 같으면 기다려서 제 상품에 로고가 있는 걸 받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와서 아무리 한국어가 있지만 이 중국어 있는 게 저는 사실 좀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는데 뭐 2주 이상 걸린다.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그럼 나는 그 2주 동안 할 게 없는데 기다릴 것이냐 판매할 것이냐. 저라면 2주가 걸리면 그러면 중국어 있는 걸로 일단은 반만 보내고 그 2주는 없는 걸로 보내줘 라고 해서 일단 먼저 런칭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도 돈이니까. 있다고 해서 안 팔리거나 무조건 반품이 오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바뀌면 더 좋은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구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포장에 일단 대화를 나눠 볼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격 협상 당연히 해야죠.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내가 몇 개를 시킬 건데 얼마에 줄래, 가격을 확인을 하고, 아까 뭐 배송 기간은 확인했고 커스텀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또 많아요. 박스당 몇 개가 들어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최대한 손상이 안 가게끔 가져오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또 실제로 이제 컬러들이나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경쟁사 걸로 들어가서 어떤 사이즈와 어떤 컬러가 정확히 잘 팔리고 한 번 더 좀 깊게 봐야겠죠. 그래야 제가 발주할 수 있는 양을 정할 수 있으니까 그 과정까지 진행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 다 파실 거예요? 탈락하는 경우도 있겠죠. 보면은 상품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결국에 이걸 다 런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동시에 이걸 다 런칭하게 되면 사실 저도 제 입장에서 신경이 다 분산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속옷만 난 무조건 할 거야 해서 속옷만 샘플을 다 시켰어도 되는데, 제가 속옷을 할지 아니면 속옷 대신 이 끝낫이라는 게 나을지, 저도 이제 상품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양한 카테고리에 여기 양말도 있고 더신도 있고 한데 일부러 그렇게 시킨 거고, 이 중에서 그래서 정말 자신 있는 상품으로 1개 또는 2개만 선택을 하겠죠. 저는 그럴 계획입니다. 또는 이제 순차적으로 런칭을 하든가. 한 번에 이게 다 하게 되면 분명히 힘이 분산이 돼서 가능성이 낮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샘플 사는 거에 대해서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산 거고, 초보자분들은 사실 이것도 부담일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딱 2상품 정도를 딱 못 박아서, 그러니까 이 샘플을 시키기 전에도 더 확실한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죠. 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좀 많이 산 것도 있고. 근데 속옷은 좀 저도 이제 시켜보겠지만 괜찮아. 그냥 딱 봐도 그냥 저는 얘가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해볼 만하지 않을까. 포장도 얘가 예쁘고, 저도 이제 지금 아이템을 늘려야 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얘가 어떻게 했을까. 얘는 이제 똑같은 판매자의 어떻게 보면 의자를 산 건데, 웃긴 게 화이트와 블랙이 있거든요. 근데 화이트였나?가 더 비싼 거예요. 조금 한 10% 정도? 5% 10%? 그래서 야, 이게 왜 비싸라고 물어봤더니 퀄리티가 달라서 비싸대요. 색깔이 다르면 색깔만 다른 거지 어떻게 퀄리티가 달라 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그냥 일반 품질의 상품과 좋은 퀄리티의 상품을 다르다? 뭐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잘 몰라서. 일단 가격이 좀 다른 의자보다 확실히 좀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품질이 괜찮은 건지 좀 보려고 일단 시켜봤어요. 이거는 크다고 보일 수 있어요.
크죠? 이 정도면 부피가 큰 편입니다. 결국에는 집에서 받을 수 없거든요. 이게 한두 개야 집에서 이렇게 받지만 100개만 돼도 이거를 집으로 옮겨줄 수 있는 택배기사분도 없을 거고, 사실 이거는 팔레트로 입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보 입장에서는 공간 때문에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3PL을 이용하든 또는 이제 저와 같이 강의를 하게 되면 저희 장소에서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공간적인 문제가 사실 가장 크고요. 1번은. 2번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면 아무래도 아까 보여드렸던 상품들보다는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 의자도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2만 원대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원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뭐 100개 1000개를 사더라도 2,000원짜리 1000개를 도전하는 것과 2만 원짜리 1000개를 도전하는 것은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초보가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초보여도 자본금이 있는데 경험이 없는 초보인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자본금 쪽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공간적인 부분도 내가 이해를 해서 이렇게 뚫어내면 되는구나가 이해가 되면 사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카테고리로 선정하시게 된 초보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질의 겁을 많이 먹습니다. 아까 말했던 부분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다 이미 알고 있어서 두렵지 않았고, 사실 또 두 번째로는 가구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쿠팡에서 시장이. 왜냐면 이제 부피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이걸 이제 요새는 직접 사러 가지 않는 시대가 됐고, 이 또한도 무료 반품 무료 교환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가구들을 엄청 많이 시키더라고요, 쿠팡으로. 그래서 좀 주문하게 됐고, 세 번째는 사실 상세 페이지나 썸네일을 만들기 어떻게 보면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미 중국에서 이런 상품을 파는 판매자들이 되게 상세 페이지랑 썸네일을 되게 사실 잘 만들어 놨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대로 붙여넣기 해도 판매는 됩니다. 많이 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서 다시 도전을 하는 거고, 그걸 그래서 가공하지 않더라도 힘을 좀 빼고 반응만 보는 데에도 가구 쪽은 되게 좋다. 그대로 갖다 써서 한국어 번역 정도만 깔끔하게 해줘도 사실 크게 손댈 건 없다. 물론 저는 나중에 저만의 스타일로 당연히 바꾸겠죠. 그때 돈 많이 날렸거든요, 가구하면서. 그게 문제가, 이런 샘플링도 당연히 안 했고, 이런 박스로 와도 그냥 팔았었어요, 사실. 진짜 그냥 온 거 그대로, 썸네일 상세 페이지도 진짜 그대로만 했는데도 웃긴 게 그때 팔렸다 했잖아요. 네, 엄청 팔렸어요. 물론 돈은 못 벌었지만 이번에 좀 보완해서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일단 조립을 해봐야겠네. 네, 근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조립 방법이. 설명서도 다시 만들어야겠네. 보기 어렵네. 첫 번째 의자가 조립이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딱 봤을 때 일단 얘는 힘이 없고요. 진짜 의자는 앉았을 때가 중요한 거니까 한번 앉아볼게요. 야,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지지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고정이 돼야 되는데 살짝만 기대도 넘어가 버려서 싸구려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 하얀 게 아까 퀄리티가 좀 다르다고 했었어서 사실은 얘까지 비교를 해봐야 할 것 같기는 해요. 뭐 과연 진짜 얼마나 네가 다른 걸 보냈는데 별 차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심지어 여기 보시면 이런 상품이었어요. 이거 새 거거든요. 다 까져서 오고, 마감도 개판이고, 여기도 의자 보시면 이쪽도. 그러니까 이런 상품이 오면 물론 급한 사람은 쓰겠지만, 이거 솔직히 저는 이 상태로 그냥 문 앞에 내놔서 쿠팡에 반품합니다. 저였으면요. 조립을 해놓긴 했지만 이거 상태가 너무 안 좋잖아요. 보면 기스도 엄청 나 있고, 이거 새 거라고 온 건데. 가구의 사실 또 단점이 이런 파손 기스입니다. 퀄리티가 상당히 대부분 안 좋아요. 그때 제 실패의 이유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퀄리티가 진짜 안 좋았다. 이런 퀄리티가 좋은 판매자를 찾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러려면 주문 전에 미리 많은 대화 또는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봐서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고, 그 상품이 왔을 때 보낸 사진과 동영상의 퀄리티가 일치하는지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요새도 이런가? 가구 쪽이? 이 판매자는 어떤 거 하고 한번 시켜본 건데 이런 게 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 이런 사진들을 찍어놔서 이제 이 의자를 파는 다른 판매자들한테 협상하면 돼요. 내가 이전에 A라는 판매자한테 시켰는데 물건이 이렇게 오더라. 난 이렇게라도 혹시라도 온다면 매우 화가 날 것 같다. 너희의 상품 퀄리티는 어떻니? 박스는 이렇게 왔다. 나 이렇게 오면 못 팔아. 라고 해서 이 조건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판매자를 찾으면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얘는 그냥 이렇게 조립해서 당근에 올리면 됩니다. 10,000원에 올리면 그거 제가 2만 원 넘게 주고 산 거거든요. 10,000원에 올리면 10,000원은 건지잖아요. 한 번 쓴 새 거다. 방금 온 거다, 중국에서. 그래서 올리면 사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샘플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일 수 있잖아요. 다 사갑니다, 여러분. 당근으로 무조건 다 사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때 그 친구도 있잖아요. 아직도 다행히 팔리긴 잘 팔리는데, 최근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리뷰를 봤더니 아니야 다를까 한 5개에서 10개 중에 한 명은 별점 1개를 계속 남기고 있더라. 물론 뭐 아직까지 판매량은 잘 나온다고 하지만 그 별점 1개의 리뷰가 계속
쌓이고 그것들이 평균 별점을 깎아먹고 어쨌든 그리고 안 남기는 판매자들도 있어서 환불률이 아직도 낮진 않더라고요. 그게 저는 누적이 돼서 좋을 건 없다. 물론 이제 무시하고 팔아서 지금도 수익이 나긴 해요. 그래도 꽤나 난다더라고요. 수익만 나면 뭐 나쁜 건 아닌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래도 품질까지 좀 욕먹지 않을 정도로 맞춰주면 좀 더 그 상품을 오래 팔 수 있지 않을까,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결정을 해서 입점을 하실 예정이시죠? 입점이라기보다는 저 상품 런칭을 하게 될 거죠. 그럼 런칭하고 난 이후에 공유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판매량과 수익의 인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상품의 아이템 이름, 사진을 공개할 순 없지만 어떤 제가 생각을 가지고 이 상품을 결정하게 됐고 그래서 런칭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이런 뭐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소해서 현재는 이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까지 공유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당신 혹시 초반에 광고 엄청 막 태워서 막 그렇게 파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광고로 팔든 뭘로 팔든 팔리면 사실 되는 거긴 해서 근데 일단 저는 광고로는 사실 판매를 극대화하진 않아요. 왜냐면 광고를 제가 많이 돌려봤는데 광고비 그래도 제가 아마 못해도 5억 이상은 썼을 거예요 쿠팡에서 지금까지. 근데 광고도 광고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구간에 올려놔야 광고 효율이 잘 나오는데 상품을 처음 런칭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는 리뷰 숫자부터 부족하게 될 거고 다른 상품에 비해 두 번째는 내 상품이 어떤 컨디션인지 지금 모른다. 신상품이니까. 그런데 광고를 빡세게 돌린다? 돈만 날린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돈만 쓰고 잘 팔리냐 안 팔리냐의 베팅을 그냥 하는 건데 광고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광고는 소액부터 시작해서 내 상품의 컨디션을 파악하고 컨디션이 좋으면 광고비를 증액해서 또 컨디션을 보는 거고 나쁘면 수정을 해서 또 컨디션을 봐야지. 광고비만 많이 쓴다고 매출이 높고 수익이 난다는 개뻥이다. 그거는 논리 안 맞는 말이다. 그래서 광고는 저는 나중에 수익을 더 극대화하고 순위를 안착시키고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광고를 사용 안 하고 그러면 뭘로 판매량을 올릴 건데 에서 제가 사실 좀 요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핫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핫딜이라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말 그대로 제품을 엄청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그 글들을 맘카페 또는 커뮤니티에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홍보티가 안 나게끔. 그랬을 때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보고 정말 매력적이면 구매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구매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돈이 안 들어가죠. 네, 그쵸?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판매량을 극대화시켜서 어느 정도 원하는 순위에 가깝게 만들어 놓는다 입니다. 여름인데 선풍기 쐬시면서 시원하게 일하시네요. 그게 이 직업의 끝이지 않을까요 사실. 물론 매번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가장 큰 근데 장점인 것 같아요 진짜. 사실 보통 일이라는 게 결국엔 실내냐 실외냐 두 개로 보통 나뉘어지잖아요. 제가 했던 일들은 대부분 사실 야외에서 하는 일들이었어서 사실 어찌 보면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게 너무나 당연했죠. 지금은 사실 반대예요. 여름엔 춥고 겨울엔 더워요. 그게 진짜 온라인 이커머스 진짜 장점이고 환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거 잘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고 근데 왜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이커머스로 잘 된 이유. 예. 저는 사실은 근데 뭘 하든 잘하긴 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커머스가 아니었어도 저는 뭘 하든 잘했을 거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싸가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커머스여서 더 잘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돈을 벌 수는 없었을 거예요. 이커머스가 아니었으면. 결국은 이커머스는 한계가 없어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까 뭘 해도 잘했을 거라 했잖아요. 그 일들이 뭔진 모르겠지만 걔들은 아마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이커머스는 진짜 한계가 없어요. 그 한계를 계속 뚫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을 좋아했고 그런 일들만 찾아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봉이 이커머스이지 않았을까? 그게 딱 맞은 것 같아요. 시점이. 뭘 하든 잘할 수 있다. 어떤 근거로 머리가 되게 좋으시죠?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솔직히 진짜 저 머리 진짜 안 좋거든요. 조립도 지금 계속하고 혼자 막 낑낑거리고 있잖아요. 설명서 보면서도 못해서. 근데 그냥 일단 포기 안 해요. 안 되면 일단 될 때까지 하고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또 해요 그냥. 물론 진짜 안 되면 빨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포기를 하면서 다른 걸 다시 또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도전했다 1번은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사실 안 되는 걸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미련한 건 맞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그걸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뭘 하다 안 되면 다시 해본다. 또 했는데 안 되면 또 해본다. 근데 안 되면 포기하고 빨리 다른 걸 다시 열심히 한다. 두 번째는 그냥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 저는 모르겠는데 진짜로 주위에서 그냥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뭘 해도 얘는 굶어 죽지 않을 애다. 너가 왜 얘 걱정을 하냐. 너 얘가 한 번이라도 바꿔 못하는 거 본 적 있냐. 저희 부모님도 그랬었고 전쟁터에 갔다 와도 얘는 어떻게든 살아는 남을 것 같다. 한 명도 안 빼고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정도면은 뭐 제가 그렇게 살았나 봐요. 저는 제 스스로를 잘 객관적으로 못 봤는데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삶을 살았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얘기에 대해서 별 신경 안 쓰다가 이제는 그냥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나 니들이 말한 대로 난 뭘 해도 먹고 살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해버리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냥 뭘 해도 음식점을 했어도 그 동네 1등을 하지 않았을까. 요리를 할 줄 몰라도 할 줄 모르면 요리를 배우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든. 음식점이랑 다르게 이커머스의 장점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제가 음식점을 안 하고 있는 건데 뭐 그렇다고 음식점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아까 말했던 한계 음식점 자리 다 차면 손님 더 못 받잖아요. 그리고 24시간 영업할 수 없잖아요. 할 수야 있겠다만 그런다고 손님이 24시간 오는 것도 아니고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알아보니까 상당하더라고요. 뭐 인테리어비부터 해서 권리금도 줘야 되고 직원도 또 써야 되고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여러모로 봤을 때 맛도 있어요. 뭐 맛이야 맛있게 하는 거야 어렵진 않은데 투자 대비 나오는 소득? 저는 적다고 생각을 해요. 이커머스에 비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조립이 쉽지 않구나 이거를 저도 이렇게 헤매는 거 보니까 조립하기 쉽게 설명서를 만들어야겠다 보면서 또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바로 하면서 뭔 생각했냐면 지금 이거 내가 조립하는 영상 짧게 쇼츠로 찍어서 상세 페이지 위에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설명서에다가 QR 링크 하나 넣어달라고 해서 조립이 어려우신 분 여기 QR 찍으세요 해서 내 유튜브에 연결되게 해놓으면 뭐 불만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설명서 종이도 필요 없어요. QR로 연결해서 링크 타고 들어오게 하면은. 음식점 할 때 여러 가지 드는 게 많다고 하셨는데 이커머스도 들지 않나요? 들죠. 드는데 음식점보다는 적게 든다는 거고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아무리 작은 음식점 하려고 해도 상가 보증금부터 집기류 간단한 최소한 것들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간판도 달아야 되고 아마 뭐 저 정확히 모르지만 몇 천만 원은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소? 근데 온라인은 그렇게 꼭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 몇 백만 원의 소자본만 가지고도 런칭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심지어 웃긴 게 그렇게 음식점 오픈해서 버는 돈들을 보면은 그분들도 몇 백만 원 벌려고 그렇게 몇 천만 원을 투자해요.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사실은 오히려 폐업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이커머스는 그 똑같은 몇 백만 원을 벌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백만 원만 써도 수익이 나오는 게 이커머스고 그리고 장점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은 문 닫아야 되고 직원 써서 고정비 나가고 막 이런 기타 이 고정비들이 많잖아요. 월세, 직원비, 전기세, 수도세 너무 많은데 이커머스는 사실 그런 거 처음부터 없이도 시작할 수는 있잖아요. 집에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고정비도 사실은 무시 못 한다고 봐요. 저는 고정비 아마 이거 때문에 사업 접으신 분들도 많을걸요. 온라인은 그게 없다. 나중에 잘 되면 그렇게 하면 된다. 저처럼 창고도 없고 잘 됐을 때 나가는 고정비는 고정비가 아니죠. 투자죠. 이거는 소식만 잘하면 되나요? 호식만 잘하면 되냐? 그 얘기는 반대로 내가 음식점 창업하려고 하는데 메뉴 선택만 잘하면 되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뭐 치킨집 요새 잘 돼 치킨 팔면 그럼 잘 되냐 나? 이런 얘기랑 같은 거죠 사실. 슬슬 뭐가 돼가고 있네요. 좋아 보이지도 않지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 가격대. 뭐든 다 잘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강의도 잘하실 건가요? 강의도 잘해야죠. 강의를 잘한다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말을 잘해야 강의를 잘하는 건지 뭐 엄청난 걸 알려줘야 강의를 잘한다는 건지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돈 벌게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건 잘해요. 저는 뭐 PPT도 사실 만들 줄 모르고 말을 그렇게 잘하지도 않아요. 어쨌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들어냈잖아요. 그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제가 뭐 잘하고 안 잘하고를 떠나서 그냥 저를 믿고 따라와 준 거고 저는 그거에 맞게 최선을 다해 알려줬는데 그런 결과가 나온 거다. 그거 하나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저의 뭐 마음을 알아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럼 혹시 그분들 지원서도 보셨을 거잖아요. 대부분 자본금이 좀 어느 정도이신? 보니까